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안보 질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지만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했다는 공개 분석과 정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와 유럽의 재무장 과정에서 빠르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전 대본은 이 상황을 한국 무기와 북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맞붙었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는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전장에서 어떤 한국산 장비가 어느 북한산 무기와 직접 교전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무기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살상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폴란드 등 동맹 우방국의 방위력 강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천모 같은 한국산 장비가 폴란드 방산 계획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비가 중요합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제재 회피와 전쟁 장기화의 문제로 거론됩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까지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재고와 생산 능력에 압박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은 계약, 납기, 품질, 후속 지원이라는 산업적 신뢰를 앞세워 선택받았습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출발했지만 두 체제의 방산이 세계에 보여주는 얼굴은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폐쇄된 체제에서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지속시키는 쪽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은 개방된 산업 생태계 속에서 무기를 만들고 우방국의 억제력과 방어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무기 수출은 언제나 무겁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방산 성과를 말할 때도 전쟁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파괴된 도시, 흩어진 가족을 생각하면 무기를 단순한 수출 상품처럼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보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평화가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빠르게 생산하고 약속한 시점에 납품하고 현지화와 후속 지원을 논의할 수 있는 한국 방산의 가치가 커졌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선택받는 이유는 단지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기술력, 생산 속도, 운용 경험, 신뢰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단 국가로서 실제 위협을 마주하며 장비를 개발하고 운용해온 시간이 쌓인 결과입니다. 2026년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만든다면 자극적인 남북 무기 대결보다 더 큰 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의 두 체제가 세계 안보 속에서 어떻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북한은 고립과 제재, 무기거래 의혹 속에서 러시아와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을 통해 책임있는 안보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무기 성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국가가 쌓아온 신뢰의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방산 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술만큼이나 책임도 중요합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무기가 아니라 침략을 억제하고 국민을 지키는 힘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원칙 위에서 한국 방산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